안녕하십니까. 졸업설계 스튜디오 포용도시 발표 영상을 맡게 된 생태조경학과 서윤재입니다. 저희 조는 저를 비롯하여 조장 이미현, 조원 류경서, 임선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는 도시화의 성장에 따라 출현하게 된 포용도시와 UCT, 그리고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포용도시의 전개 방향을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용적인 공원에 대해서 저희 조만의 해석을 넣어 보았습니다. 포용도시의 전개 방향으로 크게 1960년도 도시화, 2000년대 포용도시, 2003년도 UCT, 2018년도 스마트 도시, 2019년도 스마트 포용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년 이후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에 의한 이촌향도 현상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취업 기회의 확대로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도시공간 분포에서는 위성도시의 발달과 중추도시의 현상, 그리고 거대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이후 도시화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85.4%로 전 세계 평균의 약 1.5배가 되었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 다양성이 확대되었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배제, 격차, 박탈, 빈곤, 차별과 같은 사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회 현상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포용성이란 모든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이 포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고,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하면서 특정한 집단이 무언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과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비특정 집단의 많은 사람들의 삶도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용도시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면 이후 국제사회의 화두가 된 포용적 성장 개념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정책 및 계획 측면에서의 규범적 정책 개념으로 설정한 용어입니다. 2015년 월드뱅크에 따르면 포용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개념이 존재하며 이중 공간적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등의 세 가지 분야 중 어느 한 가지를 배제하지 않으며 세 가지 요소 모두를 추구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포용적 개념이 정리되고 있던 2000년도 초반에는 정보화의 발달로 인하여 UCT라는 새로운 도시의 개념으로 도시의 인구 밀도가 증가하여 교통정체, 주거문화, 환경오염 등의 사회 기반적 시스템에 문제 생김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은 도시민의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UCT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었습니다. UCT란 인공 시스템화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사회 기반 시스템의 인프라를 혁신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켜 도시민에게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개념 도시입니다. UCT는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최첨단 정보와 소통의 네트워크를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 즉 교통, 방범, 방제, 주거, 산업, 사회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신개념 도시입니다. 경기도 아산시 또한 도시 기반 시설 운영 조례에서 UCT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복지, 산업, 교통, 환경, 방제 등의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기획했습니다. 그렇다면 UCT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유비쿼터스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비쿼터스란 2010년도 진입과 동시에 고성능 정보화 시대를 접하며 우리는 다목적 측정 시스템 혹은 인공지능형 사회 기반 시스템 등 유비쿼터스로 이야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면밀하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의 특징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컴퓨터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인식적 컴퓨팅 시스템. 두 번째, 모든 사물 및 사람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새롭게 연결된 공간이 가능한 사물 네트워킹 시스템. 세 번째, 특정한 기능이 내재된
컴퓨터를 도시 환경과 사물에 적용함으로써 지능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물의 지능화 시스템. 네 번째,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인간이 감지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의 정보를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인간에게 친환경적으로 편리한 환경을 추구하며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행태적 등의 우리 사회에 대내외적으로 이롭게 하는 사회 기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UCT의 모습은 UCT 서비스와 유비쿼터스 기술이 각각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서비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라는 구조적 특성상 적합하게 건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중복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알맞은 기술 도입을 위한 참조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UCT를 포함한 도시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 및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실현 가능한 기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UCT의 한계를 인지한 정부는 대도시적 차원에서 스마트 도시란 점진적인 경제의 성장과 4차 산업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UCT적 관점을 좀 더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를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기술은 스마트한 포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촉진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포용 도시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포용 도시란 전 세계 인구가 연평균 0.9%씩 증가하는 반면 도시 인구는 1.6%씩 증가하여 2050년 글로벌 도시 인구 수는 대략 50억 명을 초과하며 전 세계 도시화율은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사회의 스마트 빌딩, 보안, 교통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92%가 도시에 살고 있는 추세를 살펴본다면 도시 자체가 지식단지로서의 도시의 역할과 그 기능이 변하고 있으며 스마트한 포용 도시 형성을 제7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우수한 기술력에 따라 도시민을 포용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 포용 도시 기본 조례에 의하면 스마트 포용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도시이며 차별과 소외 없이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도시로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동구는 스마트 포용 도시의 개념은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등의 세 가지 요소를 접목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포용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스마트 포용 도시의 특징은 기존의 ICT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도시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디자인을 통해 에너지 및 물리적인 지출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두 번째, 지능형 주차장, 지하철, 무인 운전 등이 각종 정보 기술의 적용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 서비스 단위를 넘어 서비스 간의 융합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도시민의 사회 참여와 공유를 통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포용 도시의 방향은 소수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 운영되는 UCT와는 다르게 도시 전체가 하위 플랫폼으로 연결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지식과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존재하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위치정보 통합 시스템으로 보행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한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바르셀로나 또한 스마트 가로등과 쓰레기통으로 기존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도시 환경을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 포용 도시 한계로는 스마트한 포용 도시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IoT, 빅데이터, CCTV 등과 결합하여 편리한 도시 환경 기반 시스템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이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는 공원을 비롯하여 자연환경을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일자리 창출, 사회적 화합, 정신적 건강 증진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지도는 대구광역시의 공원 결핍 지수를 나타낸 것이며 피로도가 높은 수준에 따라 색상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림에 따르면
동구 유라동 일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저희의 대상지인 수성구 범어동 일대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원은 현대도시공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공원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 필요도 분석을 통하여 미달될 경우에 가용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공간을 찾기 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신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공원은 방치되며 노후와 낮은 이용률 등의 문제들이 낳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후평가를 통하여 1인당 도시공원을 충족할 수 있는 면적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면적 확충 중심의 공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 공원 기반의 미래형 포용도시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원 기반의 포용도시 시스템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필요도를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 사회, 환경, 경제적 필요도와 공원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원에서 재생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지역 사회를 기반할 수 있는 공원, 즉 근린 재생을 위한 복합적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후 평가를 통하여 수요자의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필요도를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공원 만들기를 가능케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인 새로운 녹지 공간을 개발과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난 부분으로 첫째, 현재의 도시공원 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부분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공원 녹지의 질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셋째, 도시 규모가 거대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오염 수준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넷째,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 서울을 선도로 하여 포용적 녹지 공간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 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 조직 간의 협업기구 설립과 더불어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할 스마트 포용 공원의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라고 되짚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면적 확충 중심의 공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민을, 두 번째로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도시민, 즉 사회 형평의 원칙에 따른 배제, 격차, 박탈, 빈곤, 차별을 느끼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했던 자료의 출처이며 참고 자료를 끝으로 발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